75쪽에 그 4.4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등속 원운동이죠. 등속 원운동이고 이제 원어로는 유니폼 서큘러 모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대로 이제 등속인데 등속하면은 도대체 뭔 얘긴가? 이 속도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VI 벡터하고 VF 벡터하고 지금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 원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요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속도 벡터는 항상 원운동의 경우는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 벡터의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면 이렇게 또 접선 방향으로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속도 벡터의 크기, 다시 말해서 이 화살표의 길이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게 바로 여기서는 이제 등속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제 원운동을 할 때의 이 접선 속도가 이제 그 원주상의 모든 점에서 그 속도의 크기가 같은 거죠. 근데 속도의 방향은 다르죠. 따라서 모든 점에서의 속도 벡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가 다르다고 하면 크기나 방향 중에 하나는 달라야죠. 그래서 크기는 같지만은 방향이 다르면은 그건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두 점에서의 그 속도 벡터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제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있는 요 벡터와 요 벡터를 비교하는 거니까 요 B점을 갖다 A점으로 일치시켜서, 다시 말해서 요 점을 요 점에 일치시켜서 놓고 볼 것 같으면은 요 VF 벡터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 점이 이제 요 점을 이제 A점이라고 볼 것 같으면은 A점에서의 VI 벡터 이렇게 지금 됐고 VF 벡터 밑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돼서 속도 벡터의 변화량이 생기죠. 그죠? 우리가 변화량 하면은 VF-VI 이렇게 이제 1차원에서 썼는데, 2차원 이상에서는 이제 벡터 이제 방향이 무수히 많으니까 이렇게 화살표로서 이제 벡터라는 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속도 벡터의 변화량 델타 V 벡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 델타 V 벡터가 이제 어떤 크기냐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 하면은 요 이제 그럼 위치를 보는 거죠. 일단 이제 지금 요거 속도 벡터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위치에서의 어떤 특이성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A점과 B점 사이에 볼 것 같으면은 A점에서의 그 위치를 갖다 우리가 RI 벡터라 그러고 B점에서의 위치를 갖다 RF 벡터라고 하자는 거죠. 요점에서의 속도가 VI, 요점에서 속도가 VF였으니까 RI, RF 이렇게 하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RF 벡터에서 RI 벡터를 빼주면은 바로 이제 델타 R 벡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RI 벡터, RF 벡터, 그다음에 델타 R 벡터가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VI, VF, 델타 V 벡터도 또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데 두 개가 닮은 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 이등변 삼각형의 요 각도가 여기 델타 세타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이제 일치시켜 보면은 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델타 세타가 돼서 요 까만 삼각형과 요 빨간 삼각형은 닮은 꼴이에요.
닮은 꼴이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요 VI나 VF나 이 벡터의 크기는 같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VI 벡터의 크기나 VF 벡터의 크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냥 V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V.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RF 벡터의 크기나 RI 벡터의 크기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운동을 하니까 원의 반지름이니까 똑같아요. 그걸 갖다 이제 R이라 그러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빗변의 길이와 요 밑변의 요 길이의 비는 요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빗변 대 밑변의 비와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속도 벡터에서 보면 요 빗변의 길이, 즉 우리가 이제 V라 그랬죠. 그죠? V라 그랬어. V와 요 델타 V의 길이, 의 B는 여기서의 그 RF나 RI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R이라 그랬으니까 R과 요 델타 R 벡터의 크기의 B와 같다는 거죠. 두 개가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가속도라 함은, 우리가 가속도는 뭐였죠?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이제 크게 만들어지고,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다고 보면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델타 t가 요점에서 요점까지 이르는데 시간이 델타 t만큼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 속도의 변화 나누기 시간의 변화니까, 그래서 요때 이제 만들어지는 가속도 벡터의 크기는 이 시간 변화분의 속도의 변화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 변화는 그대로 이제 이렇게 두고, 속도의 변화 이거는 뭐냐면은 요걸 갖다 여기로 옮기면은 어떻게 돼요? R분의 델타 R 곱하기 V가 돼요. 그죠? 그래서 속도 벡터의 변화량의 크기는 R분의 V 델타 R이 되고, 그리고 여기 델타 T는 그대로 여기 이제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델타 V라고 하는 건 뭐냐? 델타 V라고 하는 건 R분의 델타 R 곱하기 V예요. 그죠? 그래서 델타 V는 R분의 델타 R 곱하기 V 이렇게 하고, 델타 T는 그냥 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델타 R, 델타 T 이렇게 있었죠. 요게 뭐죠? 요걸 이제 극한으로 보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거를 극한으로 보내면은 이제 순간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나오죠. 그죠? 평균 가속도에서 시간을 0으로 보내면은 그게 이제 순간 가속도가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 상황에서 시간을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죠. 시간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델타 t가 굉장히 짧아지니까 요 B점이 이로 접근해서 A점에 매우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가속도 벡터의 크기를 보는 거죠. 크기. 이제 평균을 띄는 거죠. 평균을 띄고 이제 크기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 R분의 V의 델타 R 벡터의 크기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고, 이제 요 델타 t가 어디로 가는 거니까 여기만 생각하면 되죠. 여기는 뭐 이제 델타 t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R분의 V에다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R 하면 바로 그게 뭐죠? 바로 그게 V죠. 그죠? 곱하기 V가 돼서 이것이 이제 R분의 V 제곱이 된다. 그래서 가속도 벡터의 크기는 R분의 B제곱이 돼요. R분의 V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방향은 우리가 요걸 좀 이제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대충 여기서 A점에 일치시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요 VF를 갖다가 A점에 일치시켜 놓고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죠. 요게 이제 VF면 요거와 요 삼각형이 이제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델타 V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되고 델타 V를 일단 시간으로 나눠주면 가속도니까 따라서 이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이 델타 V 벡터의 방향을 시간으로 나눠줬는데 시간은 스칼라니까 그 나눠줬다고 해서 이 벡터의 그 이제 델타 T 분의 델타 V 벡터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델타 T 분의 델타 V 벡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속도 벡터가 되는 건데 그 가속도 벡터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고 이 방향을 그대로 쭉 따라가 보면 뭐예요? 약간 요 방향 이거죠. 요거 갖다 쭉 연장해 보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원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와 같은 원운동에서의 그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원의 중심을 향한다 해서 센트리피탈이라 그래요. 센트리피탈. 이제 원의 중심을 향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센트리피탈 가속도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구심 가속도라 그래요. 구심 가속도. 그래서 이제 여기 센트리피탈이라는 의미의 앞 글자가 C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AC 쓴 거예요. 구심 가속도고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이 원운동의 반경 R분의 요 일정한 접선 속도 V의 제곱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 원의 중심을 향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운동은 원운동 이런 거는 일종의 그 주기 계속 원운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계속 돌아요.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가 있어서 뭐 시계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계속 돈다는 거죠. 계속 돌면 이제 어떤 주기 운동을 하잖아요. 주기 운동을 해서 이런 운동의 뭐 주기라든지 주기라든지 이제 그리고 진동수 같은 거 단위 시간 동안에 뭐 몇 번을 이제 이런 운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주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기는 여기 한 바퀴 뺑 도는데 이제 거리가 2파이 r이잖아요. 그죠? 전체 거리 나누기 속도의 크기 할 것 같으면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요 같은 반복 운동의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 되고, 다음에 이제 각속도는 뭐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각을 움직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바퀴 뺑 돈다는 얘기는 뭐죠? 한 바퀴 뺑 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각으로 봤을 때 몇 도 진행하는 거죠? 360도 진행하는 거죠. 360도예요. 각도로 봤을 때는 1도 2도 할 때는 이제 360도예요. 그런데 이거를 레이디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360도를 갖다 레이디안으로 표현하면은 2파이 레이디안이에요. 근데 이제 요 레이디안은 뭐 차원이 있는 양이 아니니까 그냥 2파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360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한 바퀴 뺑 돌았을 때 그 이제 각도를 레이디안으로 바꿔주면 2파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2파이만큼을 각도를 진행한 거예요. 요 위에서는 2파이 r만큼의 거리를 진행한 거고, 한 바퀴 뺑 돌면은 2파이만큼의 각도를 진행한 거고, 그때 걸리는 시간이 t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일정한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정한 속도로 돌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가 v분의 2파이 r이니까 t분의 1은 이제 2파이 r분의 v가 되고 오메가 2파이 되니까는 r분의 v예요. 다시 말해서 요 반지름분의 접선 속도의 크기
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이 이제 각속도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접선 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는 접선 속도 V는 원의 반지름 R 곱하기 각속도 오메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R분의 V 제곱인데 R이 있고 V가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의 제곱하니까 따라서 R분의 V 제곱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줘도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표현된다 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퀴즈가 있죠. 퀴즈가 이제 원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된 퀴즈가 있죠. 그래서 그 퀴즈 4.4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원운동을 하는데 접선 속도가 2배가 되면은 이제 가속도의 이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기 앞에서 이 구심 가속도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인데 속도가 2배가 되니까 구심 가속도는 이제 4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2배가 되는데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뭐 반이 되겠죠. 2배로 빨리 도니까 2배로 빨리 도니까 당연히 주기는 이제 반이 되겠죠. 그죠?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V분의 2파이R인데 이게 2배가 됐어요. 그럼 주기는 반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 이제 그 78쪽에 예제 4.5가 있죠. 이제 지구의 공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이 이제 중심에 있고 지구가 이제 공전하는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전할 때의 이제 구심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원궤도로 보고서 그 실제로는 정확히 원이 아니고 약간 찌그러졌죠. 타원인데 그래도 굉장히 원에 가까운 그런 타원이라서 그냥 원궤도로 가정을 해도 우리가 뭐 크게 뭐 이런 그 이제 값들을 구하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지구의 경우에 이제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이고 V가 T분의 2파이 R이니까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구심 가속도는 주기의 제곱 분의 4파이 제곱 R이에요. 그럼 이제 주기는 1년이죠.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이제 1년이니까. 그죠? 1년인데 1년을 초로 한 사람은 하루가 저 8만 8 그러니까 저기 뭐야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초 곱하기 24 그러니까 86,400초인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하루가 86,400초인데 그게 365일이니까 그래서 한 문제 초 단위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반지름이 필요하잖아요. 지구의 공전 반지름. 지구의 공전 반지름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만큼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러니까 10의 3승이 1km니까 10의 8승. 그죠? 10의 8승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공전 반지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이제 이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5.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이제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각속도의 크기, 각속도의 크기는 이제 t분의 2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기가 아까 계산했죠. 주기가 1년이니까는 86,400초 곱하기 365 해갖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왔고, 그 분의 2파이예요. 그냥 2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제 초분의 1이죠. 여기 이제 요게 2파이라고 하는 것이 레디안 단위인데, 이 레디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킬로그램도 아니고 뭐 미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차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2파이로 나눠줄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속도 하면 보통 단위가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쓰는데, 이 레디안을 갖다 보통 이제 안 써요. 왜냐하면 어떤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 차원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레디안은 빼버리고 그냥 이제 초분의 1만 이렇게 써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각도가 360도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파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안 퍼 세컨드의 의미예요. 이것은 레디안이라는 게 안 써졌지만은 이것의 의미는 레디안 퍼 세컨드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레디안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각속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